33년 동안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정작 은퇴하고 매달 받는 건 고작 30만 원도 안 된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그럴 거면 왜 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대로 꾸준히 냈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한 달치 관리비도 안 되는 연금. 오늘 이야기는 그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일궈온 사람의 존엄과 직결된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왜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풀어보겠습니다. 1. 33년 납입했는데 29만 원? 마이너스 60세의 자영업자 박씨의 허탈한 노후. 나는 진짜 빠지지 않고 냈거든요. 4대 보험 다 들고 신고도 다 했어. 근데 지금 매달 받는 건 29만 3천 원이야. 나보고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박씨 60세는 20대 후반부터 자영업을 시작해 30년 넘게 치킨집과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성실히 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받게 된 연금액은 월 29만 원 남짓. 문제는 소득 신고 방식이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해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기준으로 신고했고 그 결과 평균 소득 기준이 낮아져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 것. 박 씨는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매달 적금이나 들 걸 그랬지. 국민연금은 나한텐 그냥 세금이었어. 배울 점.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신고소득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받는 연금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2. 전업주부 20년 연금은 영업 마이너스 남편 국민연금만 바라보는 58세 김 여사. 우리 남편은 35년 넘게 회사 다녔어요. 지금 연금 9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둘이 살라고요? 약값, 관리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김 여사 58세는 결혼 후 아이 셋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당연시됐고 남편이 벌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편 혼자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게다가 김 여사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납입 기록이 없기 때문. 아이 셋 다 대학 보냈어요. 사교육비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걸요. 근데 지금은 치매 걸리면 치료비도 감당 못해요. 배울 점. 배우자 연금만 믿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임의가입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본인의 노후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연금만 믿다. 10억 퇴직금 날렸다. 마이너스 66세 퇴직은행원의 고백. 나는 은행원이었고 연금도 많을 줄 알았지. 근데 국민연금이 45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퇴직금 10억 중 절반을 부동산 투자했다. 지금은 매달 이자만 200만 원 나가. 66세 윤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 근무했고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믿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에 불안해진 그는 지인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 수익은커녕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수백만 원.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투자 실패로 목돈도 날렸습니다. 난 그래도 금융권에서 일한 사람이야. 근데도 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배울 점.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이지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리한 고수익형 투자 대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리 국민연금만 믿으면 은퇴 후 눈물 납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노후 생활비 평균 최소 180만 250만 원. 이 격차는 스스로 메워야 할 몫입니다.
자녀도 국가도 아닌 오롯이 내 책임이 된 시대입니다. 마무리 조언 국민연금을 만들어라. 이미 가입 추후 납부 활용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도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세요. 퇴직 전 자산 재점검 퇴직금, 부동산, 금융자산의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설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2층 3층 연금체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층적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하면 국민연금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지켜야 할 건 결국 내가 만든 노후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빈틈을 채우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노후 보험이 됩니다. 국민연금 33년 부었는데 월 30만 원도 안 돼. 이 상황 왜 벌어지는가? 1.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이해.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형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 수령액은 다음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면 수급 자격 발생. 평균 소득 기준 억갑 납입 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즉, 단순히 오랜 기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를 어떤 소득 기준으로 납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낮은 연금 수령액의 핵심 원인.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중심의 낮은 소득 신고. 자영업자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적게 납부되고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작아집니다. 예시 월 소득 200만 원 보험료 9% 월 18만 원 납부. 장기 납입해도 수령액은 월 20만 30만 원에 그칠 수 있음. 전업주부의 무연금 리스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연금만으로 노후를 감당하려는 가정이 많지만 개인연금 수급권이 없으면 큰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및 생계비 격차.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되지만 실제 체감 물가 상승과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최소 노후 생활비 1인 기준 약 180만 200만 원. 국민연금의 한계, 이것만은 명확히 인지하자. 항목 내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2세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중. 평균 가입기간 약 18년. 평균 수령액 약 6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령자 비율 2.7% 내외. 노후 소득 대체율 2024 기준 약 33% 수준.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 안전망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대안적 전략. 1.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극 활용. 소득이 없거나 탈퇴한 사람도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연금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전업주부, 소득 없는 5060대, 수급기간 미달자. 2. 추후 납부 제도 활용.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수급기간을 늘리고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소급 적용 가능. 추천 대상 과거 경력 단절이 있었던 여성, 유학생, 군 복무자 등. 3.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병행 준비 2층, 3층 연금 구조. 국민연금 1층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보완적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유형 설명 비고. 국민연금 국가 운영, 강제 가입 1층 연금. 퇴직연금 기업 제공 2층 연금. 개인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 3층 연금. 4.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자산 설계.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낮은 배당주, 채권, 리츠 REITs. 월세 수익형 부동산 단 무리한 레버리지 지향. 매월 지급형 보험 상품 즉시 연금 등.
결론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 노후 보장의 전부는 아니다.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국민연금은 절대 은퇴소득의 유일한 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납입하고도 30만 원 이하의 수령액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국민연금만 믿는 노후 설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약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납입 소득 수준이 핵심.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은 임의 가입 추후 납부 제도 적극 활용. 퇴직 전 다층적 소득 구조 반드시 준비. 월 15만 200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전략 필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시작일 뿐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납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노후 재무설계 상담센터에서 진단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삶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사람에겐 두 번째 실패가 됩니다. 60세가 되던 해봄, 저는 퇴직식에서 정년퇴직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후배들의 꽃다발을 받으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노후.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18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넉넉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연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돈을 갖고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은퇴 후 삶, 왜 같은 돈으로도 이렇게 다를까? 퇴직 이후 만난 동기 중 한 명은 늘 얼굴이 밝습니다. 매달 비슷한 연금을 받고 비슷한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등록하며 풍족하게 살고 있죠. 반면 저는 생활비 줄이기에 급급하고 의료비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퇴 자금의 절대 금액보다 운용 전략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자금 관리 핵심 5가지. 1. 월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 쓰던 소비 패턴, 은퇴하고도 그대로 유지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1년간 그냥 예전처럼 썼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정기구독, 외식 등 쌓여가는 지출은 연금으론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충당하게 됐죠. 은퇴 후엔 고정 지출을 먼저 줄이고 최소한으로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게 1순위입니다. 2. 현금 흐름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없다. 친구 중엔 퇴직금 3억을 단기 수익률 좋은 상품에 넣었다가 1년 만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저는 2억 중 5천만 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쪼개 놓았고 매달 이자를 생활비 일부로 활용 중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한 번의 수익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3. 비상금 계좌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집 수리, 자녀 지원 등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투자나 연금으로 묶어두면 꺼내 쓸 수 없어요. 저는 통장 하나를 비상금 통장으로 만들어 최소 500만 원을 항상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 여유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4. 지출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문화생활을 즐길 때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가 곧 삶의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지출엔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5. 심리적 여유도 자산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보냅니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매달 예산표를 직접 쓰며 이번 달 남은 금액과 다음 달 예상 지출을 시각화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상하게 불안이 줄어들더군요. 사례 1. 62세 전직 소방관 김재호 씨 소비 구조 바꿨더니 여유가 생겼다. 김재호 씨는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하고 자동차 유지비에 월 7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과감히 결정을 내렸죠.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가 사라지고 매달 50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부가 문화센터에 등록해 여가를 보내고 오히려 삶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사례 2. 60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이선자 10월 150으로도 풍요로운 삶 가능. 이 씨는 퇴직 직후 가족회의를 열어 지출 항목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이 기준으로 불필요한 정기구독, 보험 중복, 쇼핑 앱 등을 정리했고 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매달 적립식으로 운용하고 1년에 한 번 부부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산에 맞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춘 예산을 짰더니 편안해졌어요. 사례 3. 65세 전직 구청 과장 정윤철 씨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일터로. 정 씨는 퇴직금 2억 전액을 부동산 수익형 상품에 넣었습니다. 월세 수익이 있을 줄 알았지만 공실이 길어지면서 매달 적자가 났고 결국 생활비를 대기 위해 2년 만에 마트 배송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돈이 들어올 거라는 가정하에 지출을 계획한 거예요. 마무리 은퇴 후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 저는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에 대한 태도와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매달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공과금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은퇴 자금은 목돈보다도 현금 흐름, 심리적 여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돈의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게 결국 내 노후의 질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삶이 달라진다는 말의 의미 은퇴 자산의 운용 방식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같은 수준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금액의 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생합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절대 금액보다 더 중요한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대부분의 은퇴자는 고정 수입원이 제한적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가이지 얼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퇴자금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시 전략. 퇴직금 일부를 단기 예금, 채권형 ETF 또는 즉시연금 등으로 분산. 생활비 대비 최소 2년치의 현금성 자산 확보. 월 고정 지출 주거, 식비, 의료, 통신 등을 연금과 현금 흐름으로 커버 가능하게 구조화. 2. 지출의 재설계 없이 은퇴 자금은 반드시 소진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기에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고정비부터 변동비까지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행 방안. 월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생활 핵심 비용과 선택적 소비로 분리. 비효율적 지출 줄이기 중복 보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자동차 유지비 등.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계부를 비교 분석하여 소비 패턴 조정. 3. 비상자금 확보는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병원비, 주택 수리, 자녀 지원, 각종 세금 등은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전문가 권고 기준. 현금성 자산으로 최소 생활비 6개월 1년치 비상금 확보. 예금, CMA, 단기채 등 즉시 인출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관리. 비상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 충동 소비 방지. 4. 퇴직금연금 수령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퇴직금 일시 수령 후 단기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전액 부동산에 묶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동성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략. 퇴직금의 일부는 즉시 사용 가능한 계좌에 보관. 나머지는 연금화 전략 활용 예 즉시연금, 배당형 펀드, 리츠, 안정형 ETF 등.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선 고려. 연금 수령 전략 예시. 국민연금 수명, 건강상태, 가족력 고려하여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선택. 개인연금 수령 시기 및 방식 정액, 종신, 확정형 등 비교하여 최적화. 5. 은퇴 후 소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자는 소비를 줄이는 대신 의미 있는 소비, 가치 중심 소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불필요한 쇼핑 대신 문화활동, 건강관리, 소셜활동의 지출. 생활비 절감으로 확보된 여유자금은 자아실현 또는 가족과의 경험에 활용. 지역복지 서비스, 공공프로그램 등 저비용 고효율 자원 적극 활용. 전문가의 한마디 정리. 은퇴 자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부족해집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는 총액의 싸움이 아니라 운용의 기술입니다. 같은 연금, 같은 퇴직금을 갖고도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병원비에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은퇴 자금 관리는 플랜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 관리, 지출 구조 최적화, 리스크 대비, 심리적 안정감 확보, 의미 있는 소비 실천. 이 5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진짜 노후 대비가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돈의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노후의 질은 소득이 아니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빈 시간이다. 퇴직자 90%가 겪는 심리의 늪. 퇴직하고 나면 매일이 휴가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퇴직자 모임에서 한 선배가 던진 이 말 공감하셨나요? 한때는 5분만 더 자고 싶었던 아침이 지금은 24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퇴직은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끊기는 전환점이기도 하죠. 특히 남성 퇴직자들 사이에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존재감 상실과 쓸모없음에 대한 우울이 조용히 퍼집니다. 가족들은 이제 편하게 쉬세요 라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쉴 이유도 쉴 자리도 없어 보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빈 시간이에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남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시간,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 시간, 허무하고 불안한 시간, 그게 진짜 문제죠. 왜 은퇴 후에 빈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까? 퇴직 전엔 우리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출근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야근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쉬었지 심심할 틈은 없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갑자기 생긴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계획 없는 자유는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한다. 바로 이겁니다. 빈 시간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사례 1 59세 부장님의 고백 퇴직 다음날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59세 이 부장님. 명예퇴직을 하며 퇴직금도 넉넉히 받고 여행도 가고 쉬리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퇴직 다음날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족들은 출근하거나 학교 가고 혼자 집에 남은 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아,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 뒤로 불면증, 식욕부진, 무기력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해요. 그가 회복된 건 우연히 자원봉사를 시작하고부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그게 저를 살렸어요. 빈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계기, 그게 결국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열쇠였죠. 사례 이퇴직 후 이혼 위기에 빠진 62세 남성의 사연. 62세 김 씨는 퇴직 후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여보, 같이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자고 들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매일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에 지쳤고, 김 씨는 나는 왜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나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서로 대화가 끊기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함께 잘 보내는 법을 몰랐던 것. 부부 사이의 거리감, 개인 시간과 역할 분담이 필요했어요. 김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요가와 사진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아내와의 시간을 존중하자 관계도 회복됐죠. 은퇴 후 부부 문제의 절반은 빈 시간 관리에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례 3 퇴직하면 농사나 지어야지 했던 시골살이 실패담. 한 중견기업에서 은퇴한 61세 박 씨는 퇴직하면 귀농해서 살 거야 라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죠. 하지만 농사는 생각보다 힘들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자괴감이 찾아왔습니다. 농사 자체보다 사람이 없고 소통이 없는 생활이 힘들었던 겁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와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하고 아침마다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구와 어떤 의미로 시간을 쓰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은퇴 후 빈 시간을 이겨내는 3가지 전략.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설계하라. 퇴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하루입니다. 오전엔 산책이나 운동, 오후엔 취미나 봉사활동. 일상의 루틴을 짜야 정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으라. 돈이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초등학교 돌봄 봉사, 유튜브, 블로그. 누군가에게 쓸모 있음을 느끼는 순간 우울은 사라집니다. 가족과의 거리도 조율하라. 가족과 무조건 함께 있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시간은 적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시간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현역 시절엔 없어서 문제, 은퇴 후엔 넘쳐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빈 시간은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최고의 기회이기도 해요. 지금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채워가세요. 내가 주도하는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 시간들로요. 우린 아직 인생의 절반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전은 이제부터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달려 있죠. 주제 퇴직 후 정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 뇌, 호르몬, 사회 연결망의 비밀. 퇴직 이후 갑자기 삶의 리듬이 무너지면 빈 시간의 공허함뿐 아니라 뇌의 기능 저하, 우울감, 불면증, 자존감 하락 등의 문제가 동반됩니다. 이제는 이 현상들을 감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1. 뇌는 의미 있는 자극을 원한다. 해마와 전두엽의 관계. 우리가 흔히 머리가 멍하다, 생각이 안 난다고 표현하는 상태,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특정 부위, 특히 해마히포캠퍼스와 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의 활동이 저하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마는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활발히 움직이죠. 하지만 퇴직 후 반복되고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되면 해마의 자극이 줄어들고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약화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전두엽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사고력, 계획 능력, 사회적 판단을 관장하는 곳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활동이나 배움이 없을 경우 해마의 활동이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뇌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자극을 원합니다. 독서, 새로운 취미, 온라인 강의 수강, 일기 쓰기, 외국어 배우기 등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기억력과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질 때 우울이 시작된다. 퇴직 후 공허감이 밀려오는 이유 중 하나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도파민, 다퍼마인, 세로토닌, 서로토닌,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들이 꾸준히 분비되었습니다. 도파민은 성과나 칭찬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규칙적인 생활, 햇빛, 운동, 사회적 관계를 통해 분비되며, 옥시토신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생성됩니다. 퇴직 후 갑작스런 단절은 이 호르몬들의 분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때 우울감, 불안, 무기력, 짜증, 고립감이 발생하기 쉽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규칙적인 활동 없이 지내는 남성의 경우 3개월 내 세로토닌 수치가 30% 이상 감소하며 우울 증세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결론. 행복 호르몬을 스스로 분비할 수 있도록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기,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 사람들과 소통하기, 가벼운 운동과 성취감 있는 활동이 필수입니다. 3. 사회적 연결망은 생존 그 자체다. 우리는 흔히 퇴직을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죠. 2015년 미국 브리검영 대학의 메타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이 수명 단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 15개 비의 흡연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면역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동호회, 종교 모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를 가지세요. 정리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위한 뇌과학 기반 3단계 루틴. 아침 햇빛과 함께 20분 산책하기, 세로토닌과 도파민 활성. 주 3회 이상 새로운 활동 시도하기, 해마와 전두엽 자극. 주 1회 이상 사람들과 대화 교류하기, 옥시토신 분비로 외로움 방지. 결론. 시간을 그냥 보내면 뇌도 감정도 함께 무너진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죠. 공허한 시간은 뇌를 쇠약하게 만들고 감정을 고립시키며 건강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미 있는 활동과 새로운 연결을 통해 퇴직 후 인생은 오히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다. 그 한 가지 믿음이 퇴직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은퇴를 코앞에 두고 혹은 은퇴하고 나서야 부부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말은 못 꺼내지만 마음속에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노후에 준비해둔 돈, 이걸로 정말 괜찮을까? 우리 사이 괜찮은 걸까? 사실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은퇴 부부 10상 중 7상은 경제 문제든 관계 문제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슬픈 민낯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우리 은퇴 부부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돈은 충분한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험료, 건강관리비, 자녀 지원, 심지어 손주 용돈까지. 사례 1. 69세 김씨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60에 퇴직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로 버텼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적금은 다 바닥났고 연금은 생활비도 안 되더래요. 차라리 퇴직하고 바로 알바라도 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지금은 마트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둘 다 허리, 무릎 성한 데가 없는데도 돈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집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은 막막하죠. 지금이라도 월 100만 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일거리라도 좋고 자격증이 있으면 평생 직업도 가능합니다. 오랜 부부 생활, 이제는 서로가 낯설다. 은퇴 후에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집니다. 서로 말도 줄고 작은 말에도 짜증이 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루 종일 TV만 봐?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사례 2. 65세 이씨 부부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은퇴하고 1년 만에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매일 소파에 누워 뉴스만 보고 아내는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만 하다 보니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하는데 각자의 은퇴가 아니라 함께하는 은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대화의 재설정이에요. 함께 산 세월이 길다고 해서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생활 패턴을 함께 만들어야 해요. 둘만의 루틴을 정하고 주 1회 은퇴 커플 회의라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생각을 꺼내는 습관이 관계를 되살립니다. 3. 자녀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부모의 희생이라는 착각. 은퇴하면 이제는 자녀한테 기대야 하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더 고생을 해야 하나? 현실은 후자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까지. 부모는 은퇴했는데 자식은 여전히 청년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례 3. 정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퇴직했지만 딸이 결혼하면서 집값의 절반을 보태줬어요. 그걸로 1억 넘게 빠졌고 노후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죠. 자식이 잘 살면 우리가 더 편할 줄 알았지.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이젠 정씨 부부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지원은 부부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도움도 한도와 계획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경제적 지원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필요해요. 결론 은퇴는 시작이다.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돈은 함께 관리하고 감정은 함께 나누고 미래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슬픈 민낯을 바꾸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용기, 작은 계획, 그리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노력. 그것이 은퇴 후 부부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부부의 슬픈 민낯,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 대한민국 은퇴 부부 10상 중 7상이 심각한 노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통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소원함,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서 은퇴 후 삶은 여유보단 생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미리 준비하거나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돈 문제는 함께 재설계하라. 대부분 부부가 퇴직 후에도 경제 계획을 각자 따로 세웁니다. 남편은 연금과 퇴직금 계산만 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만 챙기죠. 하지만 이제는 둘이 하나로 묶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매달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서로의 지출 습관을 공유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노후 가계부 회의를 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남편 쪽에서 먼저 경제 정보를 공유하고 부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쓰고 같이 관리하고 같이 줄여야 진짜 노후 동반자가 됩니다. 이 감정의 거리, 함께하는 시간으로 줄이자.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없고 눈빛이 없고 배려가 사라지면 정서적 이혼은 금방 찾아옵니다. 실천 가능한 팁? 매일 30분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 정하기. 새로운 취미 함께 시작하기에 텃밭, 여행 기록, 그림 걷기 모임 등 서로의 하루를 묻는 작은 루틴 만들기. 부부는 은퇴 후 제2의 인생 동행자입니다. 연애 때보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웃어야 오래 갑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관리해야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3자녀 지원은 마지막 원조라고 명확히 선 긋기. 사랑하는 자녀라도 무한한 지원은 결국 부부의 삶을 망칩니다. 부모의 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의 노후를 파괴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조율법. 자녀와 공식적으로 경제 독립 선언 대화 나누기. 지원을 하더라도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기. 노후 자산은 건들지 않는다는 부부 합의서 만들기. 사실 자녀들도 부모의 희생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결론 은퇴 부부, 이제는 인생 이막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버는 역할, 아내가 관리하는 역할은 끝났습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버티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돈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대화로 푸세요. 감정 문제를 방치하지 마세요. 시간을 함께 하세요. 자녀 문제는 지나친 헌신을 멈추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이 많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슬픈 민낯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움직인다며. 마무리 한마디. 우리가 다시 손잡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퇴 후 10년째 손 꼭 잡고 걷는 어느 부부의 말처럼 지금 바로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앞으로 30년 더 같이 살아야 하잖아. 이제 우리 같이 준비해보자.